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 번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새삼스러운 얘기들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미 과거부터 다 들어왔던 대선 때부터 국민의힘이라든지 여타 이재명 당대표의 생명줄을 끊어버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굉장히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그동안도 많이 해책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저희는 새삼스럽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아닌 일들이라서 대표께서는 길게 말씀을 따로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부정한 돈은 안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네. 좀 부정하지 않은 어떤 그런 자금 금전 거래나 이런 부분은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기사님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국민으로서 네. 그동안 10년을 털렸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라는 것은 네.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그런 관계에서 공적인 관계 이상의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죠. 미디어 오늘 네, 의원님 여러분, 어제 국정감사 도중에 긴급한 상황을 맞이해서 참으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 당사를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탄압입니다. 지금 민생이 어렵고 또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야당 탄압의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 소진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역사가 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역사의 퇴행을 막아야 합니다.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대선 자금으로 줬다는 주장이 맞다면 남욱이라는 사람이 작년 가을쯤인가요? 귀국할 때 JTBC와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10년 동안 찔렀는데도 씨알이 안 먹히더라. 그리고 그들끼리 한 대화 녹취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끼리 주고받은 돈 주고받는 이런 거는 2층 즉 성남시장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자기들 내부 녹취록에 나옵니다.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진실은 명백합니다.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 합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퇴행을 함께 막아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대선 자금이라고 하는데 생각아 빨리 가. 정권이 바뀌고 검찰 수사진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 번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 부원장의 금전 거래 그럼 사실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솔직히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더불어민주당 긴급 의원총회 방금 마쳤습니다. 네, 민주당은 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는 권력의 친위대로 전락한 고삐 풀린 정치검찰의 방종이며 출범 5개월 권력 노름에 취해 제멋대로 칼춤을 추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저열한 정치 보복이라 규정한다. 이렇게 오늘 성명서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무너진 민생과 위기의 경제를 살려야 할 정부 여당은 온데간데 없고 남은 것이라고는 무능한 대통령 눈치 보느라 참새 한 마리 쫓지 못하는 허수아비 같은 집권당, 대책 없이 자유와 종국만 외쳐대는 무능한 대통령만 있을 뿐이다. 전면적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 명령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위기를 또 다른 위기로 막아버리는 그런 참사 정권, 거짓과 위선, 무능과 탄압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무도한 정권의 음모에 맞서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렇게 성명서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대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법사위의 상임위원들께서 논의를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 정리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법사위 관련해서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제와 같은 민주당사 검찰 침탈이 또 이루어진다라면은 또 지도부의 같이 함께 지도부께서 함께 논의를 해서 또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면서 저희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국정감사를 이제 약간 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참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좀 이렇게 약간 이야기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국정감사에 참석을 하게 된 이유는 국정감사는 민생을 지키는 그리고 야당으로서 이렇게 위험한 정부를 견제하고 제대로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은 민생을 팽개쳤지만 우리 민주당은 민생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국정감사에 임한 것입니다. 이후에 또 다른 검찰의 도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하자 이런 생각으로 다 참여하게 됐습니다. 법사위는 왜 논의가 정확하게 결론을 못 내리는 건가요? 법사위는 법사위 의원님들께서 본인들의 판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도부에서 좀 이해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셔서 지켜봐 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해서 법사위에서는 법사위 의원님들께서 그 상황에 맞는 국정감사를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용 부위원장의 그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좀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거죠. 민주당 차원에서. 네, 김용 당사자도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저희 민주당에서도 본인이 그렇게 부정을 하고 그리고 당사에 압수수색 들어왔을 당시 그 내용을 보면은 새로운 증거나 내지는 뭐 물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없이 유동규 씨로부터 그 증언, 바뀐 증언을 통해서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확실한 물증과 사실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사를 침탈한 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뭐 수사나 재판이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려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생 올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지 논의하셨나요?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정치 역사상 야당 당사를 이렇게 검찰이
심사한 경우는 전무후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또 다른 그 야당 당사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면은 다시 의원님들께 연락을 해서 대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럼 그때도 국감이 중단될 수도 있고. 국감이 지금 국감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국감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그리고 위원들께서 빠르게 또 그 당사로 오시거나 또 내지는 그 지침에 좀 같이 함께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움직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건 상황에 맞게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김용 부위원장이 유동규 씨와 금전 거래를 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재명 대표는 뭐 전혀 모르시고 계신 건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건지 그 부분에 이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논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보기보다는 검찰 측의 유동규 그 씨에 대해서 증언한 거에 대한 그런 주장이라고 언론을 통해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당사자가 사실이 아니라 하고 또 다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저희 안에서 토론하실 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거나 의원님들께 말씀하신 게 있으실까요? 구체적인 설명을 하신 것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결백하다 우리 그 당대표께서는 분명하게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새삼스러운 얘기들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미 과거부터 다 들어왔던 대선 때부터 그 국민의힘이라든지 그 여타 이재명 당대표의 생명줄을 끊어버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굉장히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그동안도 많이 해책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저희는 뭐 새삼스럽거나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아닌 일들이라서 대표께서는 길게 말씀을 따로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이동재 전환 후에는 대표님께서 따로 발언하신 게 없는 건가요? 네네. 확실한 생각으로 저희 민주당은 정말 민생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자면은 결국은 여야가 싸우지 않고 협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국민을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안중에 없다. 과연 국정과제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이 힘들고 어려운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러자면은 만나서 협치하고 논의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야당으로서 매우 안타깝다. 너무 참 국민들이 안쓰러운 일이다. 이렇게 당연히 정부 여당에 해야 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슬픈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원내대표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공통 국정 과제라든지 공통 개선 공약이라든지 이런 논의들을 위해서 민생을 챙기자라고 끝없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바뀔 때마다 제안을 하고 요청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의장 주재 원내 회동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됐나요? 근데 그거는 취소됐습니다. 이게 완전 총선과의 연기인가요? 그건 좀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박홍구 원내대표가 먼저 거부 의사를 밝히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이 맞을까요?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의장님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이전에도 원내대표 간에는 충분히 만나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타이밍이 다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여당이 많은 민생을 위한 협치를 가지고 나오려고 준비를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갖고 나왔을 리도 없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이후에라도 민생을 위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처음부터 계속 조작된 수사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번 수사 자체도 어떤 날조되거나 조작된 것 정도까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서 수사를 받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약간 좀 수사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따로 표현. 오늘 그런 말씀 따로 주신 바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접 그 언급을 하셔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그 언급한 거 정도만 이렇게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봤으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이런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굉장히 저희가 계속 정치 보복, 정치 탄압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민주당 안에서는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견되고 준비된 그 정치 검찰들의 표적 수사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후에도 당 지도부와 함께 정치 의원들이 또 토론이나 또 의총을 통해서 이후에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이 아니라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일도 잘 못하고 국민들한테 인심을 잃는 상황에서 뭔가 좀 바꿔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아무래도 큰 걸 잡아야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자잘한 사안 가지고 뭐 괴롭히는 것보다는 전직 대통령, 그다음에 현직 당대표 정도는 건드려야 국민들께서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슈가 좀 옮겨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저 역시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라디오나 이런 데서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뭐 단합된 목소리를 내자든가 이런 얘기는 오늘은 없었나요, 혹시? 그런 말씀들도 근데 어디 뭐 누구를 비교하거나 이러진 않고 그러니까 단합된 목소리를 우리가 내야 되고 그런 얘기도 하신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자유토론 시간에. 네네. 자유토론은 몇 분 정도 말씀하셨어요? 자유토론은 글쎄요 한 6, 7분 정도? 서른 의원도 그 라디오에서 근거가 있으니까 수사한 거 아니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무 근거도 없이 물론 이제 무리하게는 했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뭘 더 지켜봐야 되죠. 이런 얘기도 한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른 의원님께서도 특별하게 근데 오늘 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건 이제 정확한 내부 그 어떤 수사 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보지 않고 우리가 밖에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그 이재명 대표님은 무슨 말씀하셨냐 했을 때 의원님께서 뭐 결백하다는 말은 뭐 옛날부터 하셨고 뭐 오늘도 했다 이랬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백하다는 단어를 오늘도 쓰신 거예요? 대표님이? 결백하다는 단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러면 오늘 무슨 말씀 하셨는지 뭐 아까 그 구체적으로 공개 얘기한 발언 거 때 들었잖아요. 비공개 때는 안 했나요? 네, 안 하셨어요. 비공개 때 아예 발언을 안 네, 하셨어요? 네, 그게 다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서 그러니까 부정한 돈은 안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네. 좀 부정하지 않은 어떤 그런 자금 금전 거래나 이런 부분은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기자님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국민으로서 네. 그동안 10년을 털렸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라는 것은 네.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그런 관계에서 공적인 관계 이상의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죠. 근데 그 유동규 저기에 대해서 이제 회유 의혹 같은 걸 법사위에서 제시를 하셨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하신 부분들이 있을까요? 회유 의혹 수준으로 제기를 하셨는데. 그건 이제 법사위 의원님들 오늘 대검하니까 조금 뭐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검 진행이 될까요? 아마 글쎄요 어떻게 하실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제가 앞부분 뭔가 준비하신 것 같아요. 회에서 혹시 그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뭐 질문하시거나 하시진 않았어요? 어떤 거죠? 대표님한테 어떻게 된 일인지 뭐 물어보거나 하신 분은 없으셨나요? 따로 질문을 하신 건 없습니다. 예. 궁금한 건 언론에 다 우리 여러분께서 너무나 소상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예. 네, 저희 또 그 SPL 또